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한미반도체 28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규 장비 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요. 예,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 97만 3천여 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처분에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매도한 금액이 한미반도체 유입이 되고요. 유입되는 금액은 한 28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업종인데 이번에 이제 처분한 주식으로 신규 장비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또 중형 회사 중에 HPSP가 있는데 여기 원래 주력 회사였다가 그 지분을 갖다가 외국 펀드에 넘긴 했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신규 장비를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매도한 금액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당 28,746원이고 28일 종가 어제 종가로 보면 29,8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3.5%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할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렇게 부담도 덜하고 이렇게 블록딜로 할인을 한 게 5% 넘으면은 좀 무리하게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5%보다 덜 되고 3.5% 할인됐으니까 적정 매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내놓은 자사주는 전량이 이제 블록딜로 내놨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풀리진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은 우호적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올해 계속 상반기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챗 GPT 때문이었는데 챗 GPT의 열풍이 엔비디아의 매출과 수요로 늘어났고 엔비디아 매출과 수요가 늘어나면 동시에 그 GPU 기판에다가 HBM3 계속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근거에 HBM3가 이제 연결되는데 HBM3의 공정 중에서 그 TSV 공정이 있습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이 필요한데 이 TSV 공정에서 한미반도체 국내 1위입니다.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난 6개월간 지금 나오지만 135%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한미반도체가 이제 기술력의 되게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페드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성 매파 발언을 하면서 당분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는 이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대형주 올라가기 어려운데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기가 쉽겠는가라는 점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하락했거든요. 이 점을 역시 동시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HBM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주가입니다. 32,000원 돌파 시도까지 나온 현 시점에서도 과연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시용 차장님? 최근에 밈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아들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였고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딸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고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원래는 제일 먼저 올랐었죠. 1차 상승을 먼저 했었고 2차 상승까지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좋지는 않았고 올해 실적도 그렇게까지는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가 추가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자사주도 사실은 소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한 게 이제 장비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더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앞을 좀 알 수는 없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당장의 미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은 TSMC처럼 이제는 패키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HBM과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많이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에 어떤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소식이고 기존의 어떤 MSBP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오 장비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같이 합친 장비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HBM용 TSV 장비 매출도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정도면은 매출이 5천억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퀀텀 점프를 하는 상황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두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공시와 또 주가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 제약사와 체결한 항혈전제 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중국 베이징 매원 제약사와 이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 금액은 743억 원이고 22년도 매출 기준으로는 28.3%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계약을 처음 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옵니다. 해당 공시를 살펴보면은 16년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16년 공시 나왔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전년 대비 매출로 잡아야 되니까 그때 15년도 매출 기준 했을 때 해당 743억 원 15년도 매출 기준으로 무려 46%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런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원래 1차에는 얼마가 되고 2차에는 얼마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진행보다는 뭐 더디다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16년도 공시 후에 단 한 번도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가 없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돌연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743억 원 전량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한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작년 12월 19일 날 유나이티드 제약 공시에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중국의 JJ 계획, 오늘에 이제 해당하는 베이징 매원 제약사는 아닙니다. 다른 중국의 제약사인 JJK랑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계약 역시 돌연 갑자기 해지가 됐고 원래 계약도 자체도 그 13년도에 이루어진 계약인데 갑자기 해지가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베이징 매원 제약사와 그다음에 작년 12월 19일 날 나왔던 JJK 계약사의 동일하게 유사점 무엇이냐면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는데 두 계약으로 인해서 재무적 손실이 없다라고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특이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쨌건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해지됐다는 자체는 유나이티드 제약에게는 좀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시 확인해 봤습니다.